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들 내 집 마련이라는 꿈 한 번쯤은 꿔보셨죠? 그런데요, 이 꿈이 정말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한 남자의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그 교묘하고 위험한 부동산 사기 수법의 속살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저 2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이 한마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나요? 32살 최지혁 씨의 이 절절한 후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그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일의 시작은 2023년이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최지혁 씨. 미래를 위해서 뭔가 똑똑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한 오피스텔 분양 홍보관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정말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꿀 거라고 믿었던 아주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되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조건이거든요. 분양가가 거의 4억 원에 가까운 3억 8,3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이에요. 그런데 최지혁 씨가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서 낸 돈은 고작 123만 원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비결은 이겁니다. 분양사가 계약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척하고 또 부가세 환급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채워넣는 방식이었던 거죠. 솔직히 이런 조건을 눈앞에서 들으면 누구라도 혹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역시나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이 꿈만 같던 계약은 사실은 아주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던 거죠. 분양상담사가 속삭였던 그 달콤한 약속들이 하나둘씩 거짓말로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속임수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사기의 전형적인 첫 번째 수법입니다. 바로 개발 호재를 이용하는 거죠. 여기에 곧 정부기관이 이전해 올 겁니다. 저기 대기업 공장이 들어선대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 걱정은 없겠구나. 수익률이 보장되겠구나 하는 환상을 갖게 되잖아요. 물론 이 모든 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헛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동네는요, 이제 더 이상 오피스텔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물량이라 희소성이 엄청납니다. 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180도 정반대였어요. 이미 그 주변은 빌라나 다른 지식산업센터 같은 걸로 공급이 넘쳐나는 말 그대로 포화 상태였어요. 임차인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교묘하게 설계된 금융 함정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수많은 혜택들이 최지혁 씨의 발목을 잡는 무서운 덫으로 돌변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속임수, 바로 이겁니다. 분양사가 지원해줬다는 그 계약금 있잖아요. 그게 사실 공짜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주변 시세보다 거의 1억 원이나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해놓고 그 안에 지원금을 전부 포함시켜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돈으로 자기 계약금을 낸 거나 다름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말 치명적인 마지막 덫이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부가세 환급의 함정인데요.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부가세 환급을 받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으려면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업무용이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전입신고도 못하는 집에 들어와서 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결국 이 오피스텔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새를 놓을 수 없는 유령 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상 친절했던 분양상담사는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요. 회사에 찾아가니까 계약서에 다 나와 있지 않냐, 계약대로 해라, 이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죠. 최지혁 씨는 그야말로 사방이 막힌 벽 안에 홀로 갇혀버린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이제 팔 수도 없고 새를 놓을 수도 없는 이 애물단지 오피스텔이 본격적으로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당장 막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내야 할 날짜는 다가오고 피할 수 없는 빚의 악몽이 현실이 된 거죠. 그가 당장 구해야 하는 돈이 얼마였냐면요. 무려 3억 1,980만 원. 거의 3억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게 32살 평범한 직장인이 과연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일까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금액이었죠. 최지혁 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했습니다. 금리가 훨씬 높은 제2금융권에서 1억 8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요. 자기가 살고 있던 원룸 보증금 4천만 원도 전부 뺐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정말 꼬박꼬박 모았던 적금 2천만 원까지 깨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돈은 여전히 모자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했던 돈이 바로 8천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이 8천만 원 때문에 그는 정말 평생 이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께 손을 버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아들을 위해서 부모님은 당신들의 노후를 위해 모아두셨던 3천만 원을 전부 내주셨어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은행에서 5천만 원이라는 새로운 빚까지 얻으셨습니다. 결국 최지혁 씨의 그 한 번의 선택이 이제는 가족 전체의 미래를 흔드는 비극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준도금과 잔금은 다 치렀습니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천만에요. 진짜 혹독한 대가는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계약이 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한번 보시죠. 그의 현실은 이 숫자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 달에 버는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매달 대출 원금이랑 이자로 갚아야 하는 돈이 211만 원이 넘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매달 힘들게 벌어온 돈의 70% 이상이 오롯이 이 사기로 생긴 빚을 갚는 데 다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남은 돈, 그러니까 한 달을 살아가야 할 생활비는 월급의 30%도 채 안 되는 거죠. 결국 그에게 남은 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는 끝없는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정말 그저 조금 더 나은 삶, 그거 하나였을 뿐인데 말이죠. 오늘 우리는 최지혁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정말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 바로 내 옆에 또 다른 최지혁 씨가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서늘한 경고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